한 사람의 인생은 때로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전환을 보여주곤 합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성공의 정점에서 안주하는 대신 전혀 다른 길, 때로는 논쟁적인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대한민국 수험생들에게 역사의 신으로 불렸던 인물, 그러나 이제는 거친 정치의 무대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한길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합격의 길로 이끌었던 대한민국 최고의 한국사 일타 강사가 왜 갑자기 정치적 논객으로 변신했을까요? 그의 삶에 어떤 거대한 변곡점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동양의 오랜 지혜인 사주명리학이라는 독특한 렌즈를 통해 그의 인생 경로를 깊이 들여다보며 그 운명과 선택에 담긴 비밀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통찰의 순간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70년 8월 21일 경상북도 경산의 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전한길은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이 지독했던 시절 척박한 땅에서 싹을 틔운 어린 소녀는 남다른 의지와 노력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경산고등학교를 거쳐 경북대학교 지리학과에 입학했고 사학 석사 과정까지 수료하며 학문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대한민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EBS 수능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면서부터입니다. 그의 강의는 기존의 점잖은 수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때로는 호통을 치고 거침없는 언어로 학생들을 휘어잡는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열정은 수많은 학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잠든 정신을 깨우는 듯한 특유의 에너지로 일타 강사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년이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성공 신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렬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사주명리학은 그의 운명의 원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8월의 뜨거운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신월입니다. 만물이 결실을 맺기 위해 마지막 열기를 뿜어내는 계절, 그의 사주는 불과 쇠의 기운이 강렬하게 부딪히며 뜨겁고 건조한 대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건조한 사주를 척박한 환경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유년 시절 겪었던 가난과 어려움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과 성공에 대한 불타는 갈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의 사주에서 주목할 점은 여러 곳에 자리한 충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충은 글자 그대로 부딪힘과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는 안정보다는 변화를, 수능보다는 저항을 추구하는 강력한 기질을 나타냅니다. 기존의 낡은 틀을 깨고 잘못된 것을 부수며 끊임없이 개혁하고 맞서는 힘. 그의 삶의 방식 자체가 바로 이 충의 에너지와 닮아 있습니다. 학생들을 향해 호통을 치며 낡은 생각을 부수려 했던 그의 강의 스타일 역시 이러한 기질의 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부딪히고 깨고 바꾸고 개혁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안정적인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그의 나이 56세가 되던 무렵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10년 주기로 인생의 큰 흐름이 바뀌는 대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의 대운이 바뀌면서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또 다른 에너지가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사주에 식신상관이라는 운이 들어오면 기존의 질서나 권위에 저항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외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억눌려왔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안정된 강사라는 직업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부딪히고 싶다는 마음이 그의 내면에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우리가 알던 역사 강사 전환길이 아닌 정치 논객 전환길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2024년 계엄령 사태 이후 그는 내란은 잘못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와 같은 발언을 하며 보수 지지층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여하는 등 그의 행보는 점점 더 과감하고 논쟁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신념 변화를 넘어 그의 사주에 내재된 충의 에너지가 정치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폭발적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명리학은 분석합니다. 그는 이 사람, 즉 자신이 선택한 지도자를 받들어 모시면서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충돌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려는 그의 삶의 방식이 정치적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걷기 시작한 길은 극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정치 스펙트럼에서 보수적인 가치를 넘어 더욱 강경하고 때로는 배타적인 주장을 펼치는 세력을 우리는 극우라고 칭합니다. 본래 보수의 가치는 전통을 지키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지만 그의 등장은 대한민국 보수 정치 지형이 점점 더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감히 목소리 내기 어려웠던 강경한 주장들이 이제는 그의 입을 통해 대중에게 전파되며 일정한 지지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이 거친 정치의 무대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의 개인적인 운세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다양한 재능이 잠재되어 있어 정치 무대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거칠고 직설적인 화법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주겠지만 특정 지지층에게는 오히려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하며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그의 운세는 그에게 감투, 즉 정치적인 직책이나 권력을 안겨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단순히 시끄럽게 외치다 사라질 인물이 아니라 보수 정치권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이 그가 속한 조직,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의 사주에 아로 새겨진 충의 에너지는 통합보다는 분열을, 화합보다는 갈등을 먹고 자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가 더 큰 힘을 얻을수록 그가 속한 정당은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기존의 정치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 양날의 검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환길이라는 인물의 삶은 우리에게 운명과 선택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주는 그의 삶에 내재된 강렬한 투쟁과 저항의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결국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 시대에 존경받는 스승에서 정치의 중심에 선 논쟁적인 인물로 그의 극적인 변신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그의 운명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때로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전환을 보여주곤 합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성공의 정점에서 안주하는 대신 전혀 다른 길,
때로는 논쟁적인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대한민국 수험생들에게 역사의 신으로 불렸던 인물, 그러나 이제는 거친 정치의 무대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한길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합격의 길로 이끌었던 대한민국 최고의 한국사 일타 강사가 왜 갑자기 정치적 논객으로 변신했을까요? 그의 삶에 어떤 거대한 변곡점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동양의 오랜 지혜인 사주명리학이라는 독특한 렌즈를 통해 그의 인생 경로를 깊이 들여다보며 그 운명과 선택에 담긴 비밀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통찰의 순간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70년 8월 21일 경상북도 경산의 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전한길은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이 지독했던 시절 척박한 땅에서 싹을 틔운 어린 소녀는 남다른 의지와 노력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경산고등학교를 거쳐 경북대학교 지리학과에 입학했고 사학 석사 과정까지 수료하며 학문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대한민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EBS 수능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면서부터입니다. 그의 강의는 기존의 점잖은 수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때로는 호통을 치고 거침없는 언어로 학생들을 휘어잡는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열정은 수많은 학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잠든 정신을 깨우는 듯한 특유의 에너지로 일타 강사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년이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성공 신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렬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사주명리학은 그의 운명의 원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8월의 뜨거운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신월입니다. 만물이 결실을 맺기 위해 마지막 열기를 뿜어내는 계절, 그의 사주는 불과 쇠의 기운이 강렬하게 부딪히며 뜨겁고 건조한 대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건조한 사주를 척박한 환경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유년 시절 겪었던 가난과 어려움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과 성공에 대한 불타는 갈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의 사주에서 주목할 점은 여러 곳에 자리한 충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충은 글자 그대로 부딪힘과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는 안정보다는 변화를, 수능보다는 저항을 추구하는 강력한 기질을 나타냅니다. 기존의 낡은 틀을 깨고 잘못된 것을 부수며 끊임없이 개혁하고 맞서는 힘. 그의 삶의 방식 자체가 바로 이 충의 에너지와 닮아 있습니다. 학생들을 향해 호통을 치며 낡은 생각을 부수려 했던 그의 강의 스타일 역시 이러한 기질의 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부딪히고 깨고 바꾸고 개혁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안정적인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그의 나이 56세가 되던 무렵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10년 주기로 인생의 큰 흐름이 바뀌는 대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의 대운이 바뀌면서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또 다른 에너지가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사주에 식신상관이라는 운이 들어오면 기존의 질서나 권위에 저항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외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억눌려왔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안정된 강사라는 직업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부딪히고 싶다는 마음이 그의 내면에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우리가 알던 역사 강사 전환길이 아닌 정치 논객 전환길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2024년 계엄령 사태 이후 그는 내란은 잘못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와 같은 발언을 하며 보수 지지층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여하는 등 그의 행보는 점점 더 과감하고 논쟁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신념 변화를 넘어 그의 사주에 내재된 충의 에너지가 정치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폭발적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명리학은 분석합니다. 그는 이 사람, 즉 자신이 선택한 지도자를 받들어 모시면서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충돌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려는 그의 삶의 방식이 정치적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걷기 시작한 길은 극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정치 스펙트럼에서 보수적인 가치를 넘어 더욱 강경하고 때로는 배타적인 주장을 펼치는 세력을 우리는 극우라고 칭합니다. 본래 보수의 가치는 전통을 지키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지만 그의 등장은 대한민국 보수 정치 지형이 점점 더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감히 목소리 내기 어려웠던 강경한 주장들이 이제는 그의 입을 통해 대중에게 전파되며 일정한 지지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이 거친 정치의 무대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의 개인적인 운세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다양한 재능이 잠재되어 있어 정치 무대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거칠고 직설적인 화법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주겠지만 특정 지지층에게는 오히려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하며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그의 운세는 그에게 감투, 즉 정치적인 직책이나 권력을 안겨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단순히 시끄럽게 외치다 사라질 인물이 아니라 보수 정치권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이 그가 속한 조직,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의 사주에 아로 새겨진 충의 에너지는 통합보다는 분열을, 화합보다는 갈등을 먹고 자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가 더 큰 힘을 얻을수록 그가 속한 정당은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기존의 정치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 양날의 검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환길이라는 인물의 삶은 우리에게 운명과 선택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주는 그의 삶에 내재된 강렬한 투쟁과 저항의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결국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 시대에 존경받는 스승에서 정치의 중심에 선 논쟁적인 인물로 그의 극적인 변신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그의 운명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때로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전환을 보여주곤 합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성공의 정점에서 안주하는 대신 전혀 다른 길, 때로는 논쟁적인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대한민국 수험생들에게 역사의 신으로 불렸던 인물,
그러나 이제는 거친 정치의 무대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한길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합격의 길로 이끌었던 대한민국 최고의 한국사 일타 강사가 왜 갑자기 정치적 논객으로 변신했을까요? 그의 삶에 어떤 거대한 변곡점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동양의 오랜 지혜인 사주명리학이라는 독특한 렌즈를 통해 그의 인생 경로를 깊이 들여다보며 그 운명과 선택에 담긴 비밀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통찰의 순간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70년 8월 21일 경상북도 경산의 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전한길은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이 지독했던 시절 척박한 땅에서 싹을 틔운 어린 소녀는 남다른 의지와 노력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경산고등학교를 거쳐 경북대학교 지리학과에 입학했고 사학 석사 과정까지 수료하며 학문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대한민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EBS 수능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면서부터입니다. 그의 강의는 기존의 점잖은 수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때로는 호통을 치고 거침없는 언어로 학생들을 휘어잡는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열정은 수많은 학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잠든 정신을 깨우는 듯한 특유의 에너지로 일타 강사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년이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성공 신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렬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사주명리학은 그의 운명의 원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8월의 뜨거운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신월입니다. 만물이 결실을 맺기 위해 마지막 열기를 뿜어내는 계절, 그의 사주는 불과 쇠의 기운이 강렬하게 부딪히며 뜨겁고 건조한 대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건조한 사주를 척박한 환경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유년 시절 겪었던 가난과 어려움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과 성공에 대한 불타는 갈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의 사주에서 주목할 점은 여러 곳에 자리한 충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충은 글자 그대로 부딪힘과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는 안정보다는 변화를, 수능보다는 저항을 추구하는 강력한 기질을 나타냅니다. 기존의 낡은 틀을 깨고 잘못된 것을 부수며 끊임없이 개혁하고 맞서는 힘. 그의 삶의 방식 자체가 바로 이 충의 에너지와 닮아 있습니다. 학생들을 향해 호통을 치며 낡은 생각을 부수려 했던 그의 강의 스타일 역시 이러한 기질의 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부딪히고 깨고 바꾸고 개혁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안정적인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그의 나이 56세가 되던 무렵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10년 주기로 인생의 큰 흐름이 바뀌는 대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의 대운이 바뀌면서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또 다른 에너지가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사주에 식신상관이라는 운이 들어오면 기존의 질서나 권위에 저항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외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억눌려왔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안정된 강사라는 직업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부딪히고 싶다는 마음이 그의 내면에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우리가 알던 역사 강사 전환길이 아닌 정치 논객 전환길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2024년 계엄령 사태 이후
그는 내란은 잘못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와 같은 발언을 하며 보수 지지층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여하는 등 그의 행보는 점점 더 과감하고 논쟁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신념 변화를 넘어 그의 사주에 내재된 충의 에너지가 정치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폭발적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명리학은 분석합니다. 그는 이 사람, 즉 자신이 선택한 지도자를 받들어 모시면서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충돌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려는 그의 삶의 방식이 정치적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걷기 시작한 길은 극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정치 스펙트럼에서 보수적인 가치를 넘어 더욱 강경하고 때로는 배타적인 주장을 펼치는 세력을 우리는 극우라고 칭합니다. 본래 보수의 가치는 전통을 지키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지만 그의 등장은 대한민국 보수 정치 지형이 점점 더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감히 목소리 내기 어려웠던 강경한 주장들이 이제는 그의 입을 통해 대중에게 전파되며 일정한 지지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이 거친 정치의 무대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의 개인적인 운세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다양한 재능이 잠재되어 있어 정치 무대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거칠고 직설적인 화법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주겠지만 특정 지지층에게는 오히려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하며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그의 운세는 그에게 감투, 즉 정치적인 직책이나 권력을 안겨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단순히 시끄럽게 외치다 사라질 인물이 아니라 보수 정치권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이 그가 속한 조직,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의 사주에 아로 새겨진 충의 에너지는 통합보다는 분열을, 화합보다는 갈등을 먹고 자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가 더 큰 힘을 얻을수록 그가 속한 정당은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기존의 정치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 양날의 검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한길이라는 인물의 삶은 우리에게 운명과 선택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주는 그의 삶에 내재된 강렬한 투쟁과 저항의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결국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 시대에 존경받는 스승에서 정치의 중심에 선 논쟁적인 인물로 그의 극적인 변신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그의 운명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때로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전환을 보여주곤 합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성공의 정점에서 안주하는 대신 전혀 다른 길, 때로는 논쟁적인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대한민국 수험생들에게 역사의 신으로 불렸던 인물, 그러나 이제는 거친 정치의 무대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한길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합격의 길로 이끌었던 대한민국 최고의
한국사 일타 강사가 왜 갑자기 정치적 논객으로 변신했을까요? 그의 삶에 어떤 거대한 변곡점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동양의 오랜 지혜인 사주명리학이라는 독특한 렌즈를 통해 그의 인생 경로를 깊이 들여다보며 그 운명과 선택에 담긴 비밀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통찰의 순간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70년 8월 21일 경상북도 경산의 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전한길은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이 지독했던 시절 척박한 땅에서 싹을 틔운 어린 소녀는 남다른 의지와 노력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경산고등학교를 거쳐 경북대학교 지리학과에 입학했고 사학 석사 과정까지 수료하며 학문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대한민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EBS 수능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면서부터입니다. 그의 강의는 기존의 점잖은 수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때로는 호통을 치고 거침없는 언어로 학생들을 휘어잡는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열정은 수많은 학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잠든 정신을 깨우는 듯한 특유의 에너지로 일타 강사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년이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성공 신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렬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사주명리학은 그의 운명의 원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8월의 뜨거운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신월입니다. 만물이 결실을 맺기 위해 마지막 열기를 뿜어내는 계절, 그의 사주는 불과 쇠의 기운이 강렬하게 부딪히며 뜨겁고 건조한 대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건조한 사주를 척박한 환경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유년 시절 겪었던 가난과 어려움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과 성공에 대한 불타는 갈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의 사주에서 주목할 점은 여러 곳에 자리한 충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충은 글자 그대로 부딪힘과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는 안정보다는 변화를, 순응보다는 저항을 추구하는 강력한 기질을 나타냅니다. 기존의 낡은 틀을 깨고 잘못된 것을 부수며 끊임없이 개혁하고 맞서는 힘. 그의 삶의 방식 자체가 바로 이 충의 에너지와 닮아 있습니다. 학생들을 향해 호통을 치며 낡은 생각을 부수려 했던 그의 강의 스타일 역시 이러한 기질의 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부딪히고 깨고 바꾸고 개혁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안정적인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그의 나이 56세가 되던 무렵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10년 주기로 인생의 큰 흐름이 바뀌는 대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의 대운이 바뀌면서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또 다른 에너지가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사주에 식신상관이라는 운이 들어오면 기존의 질서나 권위에 저항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외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억눌려왔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안정된 강사라는 직업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부딪히고 싶다는 마음이 그의 내면에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우리가 알던 역사 강사 전환길이 아닌 정치 논객 전환길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2024년 계엄령 사태 이후 그는 내란은 잘못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와 같은 발언을 하며 보수 지지층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여하는 등 그의 행보는 점점 더 과감하고 논쟁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신념 변화를 넘어 그의 사주에 내재된 충의 에너지가 정치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폭발적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명리학은 분석합니다. 그는 이 사람, 즉 자신이 선택한 지도자를 받들어 모시면서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충돌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려는 그의 삶의 방식이 정치적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걷기 시작한 길은 극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정치 스펙트럼에서 보수적인 가치를 넘어 더욱 강경하고 때로는 배타적인 주장을 펼치는 세력을 우리는 극우라고 칭합니다. 본래 보수의 가치는 전통을 지키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지만 그의 등장은 대한민국 보수 정치 지형이 점점 더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감히 목소리 내기 어려웠던 강경한 주장들이 이제는 그의 입을 통해 대중에게 전파되며 일정한 지지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이 거친 정치의 무대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의 개인적인 운세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다양한 재능이 잠재되어 있어 정치 무대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거칠고 직설적인 화법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주겠지만 특정 지지층에게는 오히려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하며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그의 운세는 그에게 감투, 즉 정치적인 직책이나 권력을 안겨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단순히 시끄럽게 외치다 사라질 인물이 아니라 보수 정치권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이 그가 속한 조직,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의 사주에 아로 새겨진 충의 에너지는 통합보다는 분열을, 화합보다는 갈등을 먹고 자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가 더 큰 힘을 얻을수록 그가 속한 정당은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기존의 정치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 양날의 검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한길이라는 인물의 삶은 우리에게 운명과 선택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주는 그의 삶에 내재된 강렬한 투쟁과 저항의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결국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 시대에 존경받는 스승에서 정치의 중심에 선 논쟁적인 인물로 그의 극적인 변신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그의 운명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때로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전환을 보여주곤 합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성공의 정점에서 안주하는 대신 전혀 다른 길, 때로는 논쟁적인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대한민국 수험생들에게 역사의 신으로 불렸던 인물, 그러나 이제는 거친 정치의 무대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한길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합격의 길로 이끌었던 대한민국 최고의 한국사 일타 강사가 왜 갑자기 정치적 논객으로 변신했을까요? 그의 삶에 어떤 거대한 변곡점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동양의 오랜 지혜인 사주명리학이라는 독특한 렌즈를 통해 그의 인생 경로를 깊이 들여다보며 그 운명과 선택에 담긴 비밀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통찰의 순간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70년 8월 21일 경상북도 경산의 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전한길은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이 지독했던 시절 척박한 땅에서 싹을 틔운 어린 소녀는 남다른 의지와 노력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경산고등학교를 거쳐 경북대학교 지리학과에 입학했고 사학 석사 과정까지 수료하며 학문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대한민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EBS 수능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면서부터입니다. 그의 강의는 기존의 점잖은 수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때로는 호통을 치고 거침없는 언어로 학생들을 휘어잡는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열정은 수많은 학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잠든 정신을 깨우는 듯한 특유의 에너지로 일타 강사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년이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성공 신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렬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사주명리학은 그의 운명의 원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8월의 뜨거운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신월입니다. 만물이 결실을 맺기 위해 마지막 열기를 뿜어내는 계절, 그의 사주는 불과 쇠의 기운이 강렬하게 부딪히며 뜨겁고 건조한 대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건조한 사주를 척박한 환경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유년 시절 겪었던 가난과 어려움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과 성공에 대한 불타는 갈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의 사주에서 주목할 점은 여러 곳에 자리한 충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충은 글자 그대로 부딪힘과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는 안정보다는 변화를, 순응보다는 저항을 추구하는 강력한 기질을 나타냅니다. 기존의 낡은 틀을 깨고 잘못된 것을 부수며 끊임없이 개혁하고 맞서는 힘. 그의 삶의 방식 자체가 바로 이 충의 에너지와 닮아 있습니다. 학생들을 향해 호통을 치며 낡은 생각을 부수려 했던 그의 강의 스타일 역시 이러한 기질의 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부딪히고 깨고 바꾸고 개혁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안정적인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그의 나이 56세가 되던 무렵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10년 주기로 인생의 큰 흐름이 바뀌는 대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의 대운이 바뀌면서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또 다른 에너지가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사주에 식신상관이라는 운이 들어오면 기존의 질서나 권위에 저항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외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억눌려왔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안정된 강사라는 직업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부딪히고 싶다는 마음이 그의 내면에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우리가 알던 역사 강사 전환길이 아닌 정치 논객 전환길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2024년 계엄령 사태 이후 그는 내란은 잘못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와 같은 발언을 하며 보수 지지층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여하는 등 그의 행보는 점점 더 과감하고 논쟁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신념 변화를 넘어
그의 사주에 내재된 충의 에너지가 정치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폭발적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명리학은 분석합니다. 그는 이 사람, 즉 자신이 선택한 지도자를 받들어 모시면서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충돌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려는 그의 삶의 방식이 정치적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걷기 시작한 길은 극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정치 스펙트럼에서 보수적인 가치를 넘어 더욱 강경하고 때로는 배타적인 주장을 펼치는 세력을 우리는 극우라고 칭합니다. 본래 보수의 가치는 전통을 지키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지만 그의 등장은 대한민국 보수 정치 지형이 점점 더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감히 목소리 내기 어려웠던 강경한 주장들이 이제는 그의 입을 통해 대중에게 전파되며 일정한 지지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이 거친 정치의 무대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의 개인적인 운세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다양한 재능이 잠재되어 있어 정치 무대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거칠고 직설적인 화법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주겠지만 특정 지지층에게는 오히려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하며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그의 운세는 그에게 감투, 즉 정치적인 직책이나 권력을 안겨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단순히 시끄럽게 외치다 사라질 인물이 아니라 보수 정치권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이 그가 속한 조직,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의 사주에 아로 새겨진 충의 에너지는 통합보다는 분열을, 화합보다는 갈등을 먹고 자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가 더 큰 힘을 얻을수록 그가 속한 정당은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기존의 정치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 양날의 검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한길이라는 인물의 삶은 우리에게 운명과 선택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주는 그의 삶에 내재된 강렬한 투쟁과 저항의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결국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 시대에 존경받는 스승에서 정치의 중심에 선 논쟁적인 인물로 그의 극적인 변신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그의 운명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때로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전환을 보여주곤 합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성공의 정점에서 안주하는 대신 전혀 다른 길, 때로는 논쟁적인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대한민국 수험생들에게 역사의 신으로 불렸던 인물, 그러나 이제는 거친 정치의 무대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한길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합격의 길로 이끌었던 대한민국 최고의 한국사 일타 강사가 왜 갑자기 정치적 논객으로 변신했을까요? 그의 삶에 어떤 거대한 변곡점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동양의 오랜 지혜인 사주명리학이라는 독특한 렌즈를 통해 그의 인생 경로를 깊이 들여다보며 그 운명과 선택에 담긴 비밀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통찰의 순간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70년 8월 21일 경상북도 경산의 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전한길은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이 지독했던 시절 척박한 땅에서 싹을 틔운 어린 소녀는 남다른 의지와 노력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경산고등학교를 거쳐 경북대학교 지리학과에 입학했고 사학 석사 과정까지 수료하며 학문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대한민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EBS 수능 한국사 강사로 활동하면서부터입니다. 그의 강의는 기존의 점잖은 수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때로는 호통을 치고 거침없는 언어로 학생들을 휘어잡는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열정은 수많은 학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잠든 정신을 깨우는 듯한 특유의 에너지로 일타 강사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년이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성공 신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렬한 에너지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사주명리학은 그의 운명의 원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8월의 뜨거운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신월입니다. 만물이 결실을 맺기 위해 마지막 열기를 뿜어내는 계절, 그의 사주는 불과 쇠의 기운이 강렬하게 부딪히며 뜨겁고 건조한 대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건조한 사주를 척박한 환경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가 유년 시절 겪었던 가난과 어려움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과 성공에 대한 불타는 갈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의 사주에서 주목할 점은 여러 곳에 자리한 충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충은 글자 그대로 부딪힘과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는 안정보다는 변화를, 순응보다는 저항을 추구하는 강력한 기질을 나타냅니다. 기존의 낡은 틀을 깨고 잘못된 것을 부수며 끊임없이 개혁하고 맞서는 힘. 그의 삶의 방식 자체가 바로 이 충의 에너지와 닮아 있습니다. 학생들을 향해 호통을 치며 낡은 생각을 부수려 했던 그의 강의 스타일 역시 이러한 기질의 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부딪히고 깨고 바꾸고 개혁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안정적인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그의 나이 56세가 되던 무렵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10년 주기로 인생의 큰 흐름이 바뀌는 대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의 대운이 바뀌면서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또 다른 에너지가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사주에 식신상관이라는 운이 들어오면 기존의 질서나 권위에 저항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외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억눌려왔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안정된 강사라는 직업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부딪히고 싶다는 마음이 그의 내면에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우리가 알던 역사 강사 전환길이 아닌 정치 논객 전환길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2024년 계엄령 사태 이후 그는 내란은 잘못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와 같은 발언을 하며 보수 지지층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여하는 등 그의 행보는 점점 더 과감하고 논쟁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신념 변화를 넘어 그의 사주에 내재된 충의 에너지가 정치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폭발적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명리학은 분석합니다. 그는 이 사람,
즉 자신이 선택한 지도자를 받들어 모시면서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충돌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려는 그의 삶의 방식이 정치적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걷기 시작한 길은 극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정치 스펙트럼에서 보수적인 가치를 넘어 더욱 강경하고 때로는 배타적인 주장을 펼치는 세력을 우리는 극우라고 칭합니다. 본래 보수의 가치는 전통을 지키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지만 그의 등장은 대한민국 보수 정치 지형이 점점 더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감히 목소리 내기 어려웠던 강경한 주장들이 이제는 그의 입을 통해 대중에게 전파되며 일정한 지지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이 거친 정치의 무대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의 개인적인 운세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다양한 재능이 잠재되어 있어 정치 무대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거칠고 직설적인 화법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주겠지만 특정 지지층에게는 오히려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하며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그의 운세는 그에게 감투, 즉 정치적인 직책이나 권력을 안겨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단순히 시끄럽게 외치다 사라질 인물이 아니라 보수 정치권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이 그가 속한 조직,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의 사주에 아로 새겨진 충의 에너지는 통합보다는 분열을, 화합보다는 갈등을 먹고 자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가 더 큰 힘을 얻을수록 그가 속한 정당은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기존의 정치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괴력을 지닌 양날의 검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한길이라는 인물의 삶은 우리에게 운명과 선택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주는 그의 삶에 내재된 강렬한 투쟁과 저항의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결국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 시대에 존경받는 스승에서 정치의 중심에 선 논쟁적인 인물로 그의 극적인 변신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우리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그의 운명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때로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전환을 보여주곤 합니다. 모두가 선망하는 성공의 정점에서 안주하는 대신 전혀 다른 길, 때로는 논쟁적인 길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대한민국 수험생들에게 역사의 신으로 불렸던 인물, 그러나 이제는 거친 정치의 무대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한길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합격의 길로 이끌었던 대한민국 최고의 한국사 일타 강사가 왜 갑자기 정치적 논객으로 변신했을까요? 그의 삶에 어떤 거대한 변곡점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동양의 오랜 지혜인 사주명리학이라는 독특한 렌즈를 통해 그의 인생 경로를 깊이 들여다보며 그 운명과 선택에 담긴 비밀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통찰의 순간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70년 8월 21일 경상북도 경산의 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전한길은 소장농의 아들